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몸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는 과일 중에 오히려 혈관을 피곤하게 만드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과일이 다를 겁니다. 사과일까요? 포도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바나나일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시는 과일이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을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대사 속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혈관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의 혈관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이태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혈관을 편하게 해주는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의 차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 원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과일 정말 몸에 잘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과일 습관 4가지와 반대로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일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과일도 음식이고 음식은 다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혈관도 부담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과일만큼 좋은 음식도 없어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니까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젊을 때는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았어요. 몸이 빠르게 처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죠.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나나 한두 개나 사과 한 개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간편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칼로리도 낮으니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단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더 찾게 되거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드시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과일 때문에 피곤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본인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도 당뇨는 아니고 그냥 혈당이 경계선이라고만 나오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일 섭취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대가 잘못됐거나 양이 너무 많거나 종류 선택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식단 조절이나 칼로리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과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과일 한 조각이 달라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방송에서도 그냥 과일 많이 먹으라고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은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일 하나 먹는 것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알면 약이 되지만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8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을 챙겨 드시던 이준호 67세님은 몇 달 사이에 자주 피곤하고 손끝이 저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밤에는 갈증이 나서 자주 깼답니다.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평소 드시는 걸 꼼꼼히 기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눈에 띄더래요.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2개와 오렌지 주스 1잔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셨던 건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겁니다. 공복에 단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준호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뭔가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았대요. 밥 먹기는 귀찮고 시간도 걸리니까 과일로 간단하게 때우는 게 습관이 됐던 거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볍고 상쾌한 느낌도 들고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상해지더래요. 오전엔 괜찮은데 점심때쯤 되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오후엔 졸리고 저녁엔 왠지 허전하고 밤엔 갈증이 나서 자주 깨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래요. 같은 시기 박미정 71세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식사 중간마다 사과 한 조각, 식후엔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챙기며 오히려 체중이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엔 밥을 제대로 드시고 점심 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고 저녁엔 요거트에 베리를 섞어 드시는 게 습관이 됐대요. 그렇게 하니까 혈당도 안정적이고 간식으로 달달한 걸 찾는 일도 줄었답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과자나 빵이 먹고 싶었는데 과일을 식사 후에 먹으니까 그런 욕구가 없어졌대요. 같은 과일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준호님은 나중에 아침 과일을 끊고 식사 후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끝 저림도 덜해지고 밤에 갈증 나는 것도 사라졌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혈당과 혈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몸의 리듬을 바꾸는 과일 선택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60대 이후 피해야 할 과일 습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달콤한 과일 위주로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느려져요. 젊을 때는 단 음식을 먹어도 금방 처리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당 흡수가 빨라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피로와 갈증이 생겨요. 특히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같은 과일은 당도가 정말 높거든요.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데 이런 과일만 계속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이준호 67세님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달콤한 과일을 공복에 드셨다가 피로감이 심해졌거든요. 오전엔 괜찮은데 점심때쯤 되면 기운이 쭉 빠지더래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도록 바꿨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도 기운이 유지되고 저녁까지 컨디션이 좋았대요. 당도가 높은 열대과일은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바나나도 한 개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개만 드세요. 여러분은 언제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공복 혈당 조절이 특히 중요한데 아침 공복에 단 과일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힘들어져요.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의 40%가 공복 과일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주스 형태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주스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믹서기에 갈아서 쭉 마시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사라져요. 섬유질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당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과일 주스로 아침을 대신한 분들을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하더라고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금방 고프고 점심 전에 간식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가능한 통째로 씹어 드세요. 씹는다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침이 섞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요.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요. 식사와 함께 작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사과 반쪽이나 귤 한 개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도 되고요. 주스 대신 어떤 과일을 그대로 즐기고 싶으신가요? 사과나 배처럼 씹는 맛이 있는 과일이 특히 좋아요. 딱딱한 걸 씹으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 자극도 되거든요. 노년층은 씹는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씹는 행위가 뇌 혈류를 증가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공복에 과일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과일로 때우시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해서 그냥 과일 몇 조각으로 아침을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그리고 금방 배고픔이 다시 찾아옵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니까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른 것 같은데 1시간만 지나면 배고프고 기운이 없어요. 이준호님이 딱 이 경우였어요. 아침에 바나나 2개 먹고 나가면 10시쯤 되면 배고프고 손이 떨리더래요. 회의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점심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랍니다. 아침 공복 과일을 끊은 뒤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오전 내내 기운이 유지되더래요. 식사 후 또는 간식 시간대에 과일을 넣으세요. 점심 먹고 30분 후에 사과 반 개, 이런 식으로 드시면 훨씬 좋아요. 밥과 반찬으로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당 흡수가 완만해지거든요. 위장이 약한 분은 꼭 식사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 먹으면 위상과다로 속이 쓰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신과일은 더 그래요. 혹시 아침 공복에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익은 과일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완전히 익은 과일이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푹 익은 걸 고르시는데 사실 노년층에게는 그게 좋지 않아요. 완숙 과일일수록 당도가 높아서 혈당 변화폭이 커지거든요. 바나나만 봐도 그래요. 노란색보다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아요. 맛은 더 좋지만 혈당에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게 당도가 낮아요. 박미정님은 푹 익은 과일 대신 덜 익은 사과와 토마토로 바꾸면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세요. 토마토도 과일이거든요. 설탕 안 들어간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있으면서도 당도는 낮아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신선하고 덜 익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약간 파란 기가 도는 걸로, 사과는 너무 빨갛게 익은 것보다 살짝 덜 익은 걸로 고르시면 좋아요.
포도도 너무 달달한 것보다 약간 신맛이 도는 게 낫고요. 한 번에 한 줌 이하가 적당합니다. 과일 접시에 수북이 담지 마시고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과일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과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단맛보다는 신선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깔도 중요해요. 너무 진한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색을 고르세요. 한국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비용을 조절하며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과 혈압의 흐름이 한결 편해집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반대로 몸에 좋은 과일 습관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도 중요하거든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과일 습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색이 진한 과일을 섞어 먹는 습관입니다. 다양한 색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균형에 도움을 줘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여러 색깔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빨간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있고 키위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거든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특정 영양소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한 종류만 계속 먹지 말고 색깔을 바꿔가며 드세요. 월요일엔 사과, 화요일엔 토마토, 수요일엔 블루베리, 목요일엔 키위, 금요일엔 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소한 5가지 색깔의 과일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사과, 토마토, 베리류를 번갈아 가며 하루 1컵 이하로 섭취하시면 딱 적당해요. 한 컵이 대략 사과 1개나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색의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한 가지 색만 계속 드시진 않으신가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거든요. 빨간색은 혈관 건강에 좋고 보라색은 눈 건강에 좋고 노란색은 면역력에 좋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은 껍질째 씹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영양소가 제일 많아요. 특히 섬유질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섬유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껍질만 해도 그래요. 과육보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급등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섭취하세요. 요즘은 친환경 과일도 많으니까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돼요.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대로 씻으면 괜찮아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 푼 물에 담갔다가 다시 헹구면 농약 잔류물은 거의 다 제거됩니다. 사과나 배는 껍질째, 토마토는 데치지 않고 생으로 드세요. 토마토를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이 제일 많이 보존됩니다. 다만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흡수가 더 잘 되긴 하는데 비타민을 생각하면 생으로 먹는 게 나아요. 껍질째 먹는 과일 평소에 즐기시나요? 처음엔 이상해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요. 씹는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일석삼조예요. 그리고 껍질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식사 중 함께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과일을 식사 후에 먹으면 당 흡수가 완만해져요. 이미 밥이나 반찬으로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공복에 먹을 때처럼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좋고요. 공복에는 피하고 식사 후 10분 이내에 섭취하세요. 밥 먹고 바로 과일 몇 조각 먹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30분 이상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다른 음식을 넣는 게 되니까요. 식후 후식으로 과일 몇 조각 넣으세요.
밥 한 공기, 반찬 먹고 마지막에 사과 서너 조각이나 귤 한 개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식사량을 줄이고 과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과일로 대신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필요한데 과일만 먹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식사 후 과일을 챙기시나요? 안 챙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디저트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냉동 과일을 적절히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매번 사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과일 한 봉지 사면 다 먹기 전에 상하기도 하고요. 그럴 땐 냉동 과일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냉동 과일은 수확 직후에 바로 얼려서 영양소가 잘 보존돼요. 오히려 마트에서 며칠 놔둔 신선한 것보다 영양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과일은 따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마트에 무가당 냉동 베리류가 많이 나와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냉동실에 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보관도 편하고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나 체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베리 한 줌 넣으면 그게 바로 건강 간식이에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영양도 풍부하고 시원하기까지 해서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겨울엔 냉동 과일을 살짝 데워서 먹어도 돼요. 냉동 과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편하고 맛있어요. 스무디 만들 때도 냉동 과일 쓰면 얼음 안 넣어도 차갑고 좋아요. 이런 습관만 지켜도 과일이 오히려 혈당과 혈압 조절을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과일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건강에 나쁘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일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예요. 잘못된 상식은 과일은 많을수록 좋다였습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자연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심지어 밥 대신 과일만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그게 틀렸어요. 올바른 관리는 과일은 타이밍과 양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단 과일만 계속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손끝이 저리고 갈증이 나고 밤에 자주 깨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심하면 당뇨 전 단계로 갈 수도 있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체중 조절도 어려워지고 간식을 더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 적당량의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간식 욕구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숙면도 취하게 돼요. 체중도 안정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같은 과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복보다는 식사 후, 주스보다는 통째로 한꺼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과 혈압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만 바꾸면 돼요. 아침 공복 대신 점심 후에, 주스 대신 생과일로 한 번에 많이 대신 하루 3번 조금씩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껍질째, 식사 후에 이 세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과일 주스 대신 사과 반 개를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먹으시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그 한 조각이 몸의 리듬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실천 하나로 일주일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로감이 줄고 오후에 기운이 더 생기고 밤에 잠도 잘 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일 외에 어떤 간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요거트는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치즈는 괜찮은지, 이런 간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들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주로 드시나요? 아니면 식후에 드시나요? 어떤 과일이 제일 좋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